황혼의 낭만 다시 청춘. 정숙희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65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시간들은 너무나 길고 외로웠습니다.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시려고요? 딸 미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결국 정숙희는 평생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시골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정숙희의 앞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산, 그리고 정겨운 시골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도시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정숙희는 짐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를 산책하던 정숙희는 바다마을 민박집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민박집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해서 문을 두드려본 정숙희에게 민박집 사장 할머니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오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할머니의 환한 미소에 정숙희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희가 하는 일 좀 도와주실래요? 손이 부족해서요. 정숙희는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정숙희의 새로운 시작이 민박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민박집에서 일을 도우며 정숙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김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67의 나이에도 우람한 체격을 자랑하는 그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전직 선장이었습니다. 아가씨, 바다 구경해봤어? 만수 할아버지는 정숙희를 아가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최민준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64살의 그는 도시에서 유명한 요리사였지만 건강 문제로 시골로 내려와 민박집에서 식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서와요, 수키씨. 오늘 점심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해물찜이에요. 민준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민박집 뒤편 텃밭에서는 젊은 부부가 열심히 채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인생 2막을 위해 귀농한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시에서 온 새내기 농부예요. 이들의 밝은 에너지가 민박집 전체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희는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만수 할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점심 준비는 민준과 함께 했습니다. 오후에는 젊은 부부와 함께 텃밭 일을 도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키씨, 여기 와서 많이 밝아지셨네요. 민박집 사장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정숙희는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내는 시간이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정숙희는 이런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봄날, 민박집에 새로운 장기 투숙객이 찾아왔습니다. 이재석이라는 66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화가이자 사진작가로 작은 여행 가방과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깔끔한 회색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어딘지 고독해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재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인사를 나누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민준이 맛있는 음식을 권해도 무뚝뚝한 반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숙희에게만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숙희가 청소를 하다가 그의 방 앞을 지날 때 재석은 문을 열고 나와 수고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인사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배려였습니다. 며칠 후 정숙희는 재석이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파도와 바위, 갈매기들이 캔버스 위에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림에 담긴 감정이 너무나 깊고 아름다웠거든요.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정숙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재석은 깜짝 놀라며 돌아보더니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좋은 말을 들어보네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석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희와 바닷가를 함께 걸으며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숙희는 그의 깊은 내면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재석 역시 정숙희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민박집 사람들은 두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황혼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 민박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석과 가까워지면서 정숙희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그 꿈은 어느새 잊혀져 버렸습니다.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재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숙희가 자신의 옛 꿈을 털어놓자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재석의 격려에 정숙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날 재석은 정숙희에게 스케치북과 연필을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정숙희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몇십 년 만에 잡아보는 연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재석의 지도 아래 정숙희는 조금씩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민박집 앞에 꽃들을 그리고 바닷가의 풍경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민박집 사람들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민박집 주변에 예쁜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그림 그릴 소재를 만들어줘야지. 민주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민박집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좋은 그림도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정숙희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정숙희의 그림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는 솜씨는 재석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으세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이에요. 재석의 칭찬에 정숙희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정숙희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잠시 미뤄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숙희가 민박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서울에서 딸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미영은 엄마가 혼자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본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 옆에서 자상하게 지도해주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미영아. 이분은 재석 씨야. 화가이신데 엄마 그림을 가르쳐주고 계셔. 정숙희가 자연스럽게 소개했지만 미영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정숙희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미영의 말에 정숙희는 당황했습니다. 미영아, 그게 아니야. 재석 씨는 그냥 좋은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미영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재석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엄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딸의 걱정에 정숙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미영이 머물면서 민박집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재석은 미영의 시선을 의식해서 정숙희와 거리를 두려고 했고 정숙희는 그런 재석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재석이 정숙희를 위해 몰래 준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석은 정숙희가 그린 그림들을 정성스럽게 액자에 끼워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린 그림들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석의 진심이 담긴 말에 미영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정말로 엄마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영은 엄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미영의 이해에 정숙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평화롭던 민박집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외부 업체가 민박집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땅을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업체 관계자가 민박집 사장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민박집 사람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추억과 꿈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지켜야 해요. 정숙희가 먼저 나섰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와 민준 젊은 부부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재석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곳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는 민박집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텃밭,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꽃들,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일상들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정숙희는 그동안 갈고 닦은 그림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민박집의 사계절 풍경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봄의 꽃밭, 여름의 바다,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까지. 그녀의 그림에는 민박집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박집 사진 전시회를 열어봐요. 젊은 부부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민박집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재석의 사진과 정숙희의 그림을 중심으로 민주는 전시회 때 제공할 음식을 준비했고, 만수 할아버지는 전시 공간을 꾸미는 일을 도왔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인근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 사라지면 안 되죠. 방문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민박집 개발보다 보존이 중요해 라는 기사가 실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민박집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리조트 업체는 결국 매입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시회의 성공과 민박집을 지켜낸 기쁨 속에서 정숙희와 재석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숙희 씨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재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숙희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재석 씨를 만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사람의 고백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사람들은 모두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준이 준비한 특별 요리와 함께 정숙희와 재석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민박집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나다니. 사장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미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미영은 진심으로 엄마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전시회 소식을 듣고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할머니의 그림과 재석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그림 정말 예뻐요. 할아버지 사진도 멋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정숙희와 재석은 더욱 행복했습니다. 가족들과 민박집 사람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숙희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꿈도 찾고 사랑도 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재석도 정숙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황혼 나이에 찾아온 아름다운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지만 민박집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숙희는 이제 민박집의 곳곳을 자신의 그림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바다 풍경화가, 복도에는 사계절 꽃 그림이, 각 방에는 아늑한 일상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재석은 정숙희의 그림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황혼의 화가라는 제목의 사진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재석의 제안에 정숙희는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민박집은 이제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 황혼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 시니어들이 이곳을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꿈을 찾아갔습니다. 정숙희와 재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민박집 뒤편에 더 큰 텃밭을 만들어 계절별 채소와 꽃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쏠쏠해. 민주는 건강식 요리 교실을 열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요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민박집을 모델로 한 귀농 가이드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희와 재석은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정숙희가 물었습니다. 재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의 늦은 시작은 없어요. 지금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청춘이에요. 두 사람의 캠퍼스에는 아름다운 겨울 바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정숙희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청춘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박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불빛이 겨울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정숙희와 재석, 그리고 민박집 식구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석의 사진집 출간 기념회가 열릴 예정이었고,